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지잖아. 특히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야.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은데 문득 그 허탈감이 다시 찾아와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들기도 하지. 나도 그래.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 믿음은 쌓아 올리는 탑 같아서 공들여 쌓아야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어쩌면 그 말은 배신의 순간에 딱 들어맞는 말이었는지도 몰라. 소리도 없이 징조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무너지는 느낌. 한때는 어떤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제품은 절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 나도 그 말을 믿었어.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뉴스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지. 그 기업의 대표 제품에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거야. 그것도 수천만 개나 팔린 국민적인 제품에서 말이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그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더라. 그 기업은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었고 내 친구도 더 이상 그 기업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때 알았어. 기업의 신뢰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도 모르게 사람을 믿는다는 건 기업을 믿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기업은 실체가 명확하지만 사람은 그 내면을 알기 어렵잖아. 또 다른 경험은 정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을 때였지. 의사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았어. 계속해서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지. 별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클 겁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는 혼자 더 움츠러들었어.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아파하는 걸까? 내가 너무 엄살을 부리는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더라.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 그동안 내가 느꼈던 통증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단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성 중심의 의학 표준에 맞춰 나를 진단하려 했던 거였어.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씁쓸했지. 의료계의 신뢰라는 것도 때로는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어. 그때부터 나는 조금 조심하게 됐어. 누구든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내 스스로도 더 알아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활성화 같은 말들. 어릴 적 내 고향은 참 평화로웠어. 언젠가는 이곳이 더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될 거라고 막연히 믿었지.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더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지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지. 이건 역시 일종의 배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희망을 품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그것도 배신이 맞잖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어. 믿음을 저버리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것. 때로는 달콤한 말로 다가와 순식간에 내 마음을 얻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은근히 내 것을 탐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겉으로는 정의롭고 의리 있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득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마치 게임 속 얀데레 캐릭터처럼 겉으로는 사랑과 집착을 가장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의 칼날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믿지 않는 유형들이 분명해졌어. 첫 번째, 초반의 관계의 깊이를 너무 빨리 당기는 사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운명, 영혼의 동반자, 평생 같은 말을 쓰는 사람. 당신이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도 전에 감정으로 묶어두려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특별하게 포장해서 마음을 얻으려 할 거야. 두 번째,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사람. 자신이 성공한 건 순전히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떠벌리면서 실패하면 남 탓, 환경 탓, 타이밍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하는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약점이나 비밀, 뒷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는 사람. 지금은 당신에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거라고 하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당신 이야기도 똑같이 퍼뜨릴 거잖아.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비밀도 가볍게 여길 거야. 네 번째, 당신이 흔들릴 때 태도가 바뀌는 사람. 당신이 잘 나갈 때는 늘 옆에 붙어 있다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거나 힘들어 보이면 제일 먼저 거리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거거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인생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잖아.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분명한 패턴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을 했을 가능성이 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묵직해졌다면 아마 당신도 나처럼 비슷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일 거야. 때로는 이런 아픈 경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잖아. 마냥 어리숙하게 모든 것을 믿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배신을 겪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끝까지 인간답고 싶었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겠지. 다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필요는 없어. 아니, 열어줘서는 안 되는 거겠지. 사람은 들여보내는 것보다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워버렸을 뿐이야. 이제는 조금 늦게 믿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멀리서 지켜봐도 괜찮아. 그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식일 테니까. 밤이 깊어졌네. 조용히 눈 감고 이 말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가장 깊게 다가오는 사람이 항상 가장 오래 남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멀리서 잔잔하게 빛나는 별처럼 오래도록 변치 않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야.